시청자 여러분,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관심은 현지 시간으로 2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것인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간 마쿠 비밀 거래의 내막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고위층 출신인 강명도 전 경기대학 교수님과 함께 1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전망, 2부에서는 조국 수사의 결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이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 교수님은 워낙 북한 소식에 정통하니까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뭐 정보 좀 얻은 게 있습니까? 제가 또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예.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몇 통 좀 해봤습니다. 예, 예.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국민들과 일반 고위계층들, 예. 뭐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중간 간부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불만을 잠재우는 게 김정은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어느 나라에나 네.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공포 정치를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 대포를 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뭐 자기 고모부나 고모나 아니면 현영철이냐 뭐 김철 이런 이제 최고위층들한테는 대포 아니나 기관총 하연방사기까지도 쏠 수 있지만 민심이 돌아서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김정일이 때 그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 민심이 하루아침에 돌아서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막 물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 정도로 깜짝 놀랐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김정은이가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쌀값이랑 휘발 가장 북한의 물가 동량을 체크하는데 저희가 쌀부터 알아봅니다. 쌀값. 그러겠죠. 쌀값 얼마냐 하니까 인민폐로 4.5위안. 그러니까 우리 전으로만 4원 50전 인민폐로. 그러면 지금 1불이 6.7위안 되니까 뭐 한 0.8불 정도. 그러면 얼마나 한 5천에서 6천 원. 그러면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지금 계속 안 올라요, 쌀값이. 아니, 그동안에 북한이 최근에 몇 년간 아주 가뭄 때문에 아주 고생한 이번에 150만 톤, 120만 톤, 150만 톤이 네, 부족하다고 식량난 이걸, 난다고 난리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뭐 또 아사자가 엄청난 아사자 생길 거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번에 2만 톤 유엔 기구를 식량 기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전달하겠다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저 판문점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서른 대표 아직도 제가 지금 생생기원 서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이 지금 한 1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유엔 식량기구를 통해서 2만 톤을 주려고 한다고 그 판문점 그쪽까지 나가서 최고위원회하고 뭐 북한에 좀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좀 돌려 세우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이런지 알고 그냥 아직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따 치사해서 안 받는다. 그것도 그렇죠. 뭐 판문점에까지 나와서 150만 톤 필요한데 2만 톤 준다니까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까 북한이 엄청 열받았던 거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망신인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휘발유가 그러니까 쌀이 모자리는 건 틀림이 없는데 왜 쌀값, 돼지고기 값도 제가 지금 다 알아보니까 1kg에 12위에 인민폐로. 그러면 이것도 뭐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돼지고기 값이 소고기도 18에서 20위에. 내가 그래서 이건 돼지고기 값은 중국보다 더 싸요 오히려 12위안이면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 50위안이죠 50위안 아프리카 10병으로 한 반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위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돼지고기를 국민 집에서 뚜물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장마당에 나오는 돼지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돼지고기가 뚜물 먹고 클 정도면 사람도 뭘 먹을 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해보요 휘발유 값은 밭도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디젤 9,000원, 휘발유 10,000원. 아니 중국 돈으로. 중국 돈이 아니고 이제 북한 돈으로. 북한 돈.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는 한 1,2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정되고 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옛날 같으면 뭐 군부대 시찰하고 막 군대부터 뭐 미사일 쏴야 돼. 지금도 미사일을 쏴야 되잖아. 조그만 거 쏴야 되고 있지만 한참 난리 버리고 뭐 한미 분위기 이거 뭐 반미 전선 형성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북한을 이 중국을 호도해야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좀 완화한 분위기예요. 네, 뭐 유행 상품이 지금 뭐 우리 좀 먹어요. 지금 옷 입은 거 보고 평양이나 대도시 총진 함흥으로 보면 이 왜 이럴까 했더니 이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식량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국은 관광객이라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을 들여보내면서 돈이 풀렸어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쌀도 안정되고 쌀도 또 비밀리에 들어가는 옥수수나 밀가루가 엄청나거든요.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정돼 있고 또 휘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바루가 그렇게 미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감시하고 일본이 감시하고 뭐 한정 못하게 하고 디젤 못 들어가 휘바루 못 들어가게 하는데 휘바루 값이 하나도 오르잖아요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 국경에는 두만강 약 한 1000km 되지 않습니까? 이 국경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또 여기는 삼천리. 삼천리, 천리. 이거 어떻게 막 국경을 못 막습니다. 지금 다리가 여러 개 있죠. 저는 단동인가 그것뿐이 안 가봤는데. 그거 말고 12개나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들어가.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네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감시로 민생 뭐 차원에서 뭐 생필품 들어가는 건 그것도 못 막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그건 제외했기 관광, 때문에. 생필품. 그렇게 제외했기 때문에 이게 생필품이 들어가는지 쌀이 들어가는지 군수물자가 들어가는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보지 않는 한. 이걸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중국 세관인데 중국 세관은 모른 척하고 다 그냥 중국 공산당 정치에 그러는데 그럼 중국은 왜 이럴까? 미국과의 미중 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대만의 군사력을 중강하고 있죠. 이번에도 어제도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대만 해협으로 지금 군함들이 지금 직결하고 지나가고 훈련 이제 대만 쪽에 그다음에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버렸대. 뭐 F-35까지 판단 이야기 정도가 나오는데 뭐 미사일 이제 방어 체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걸 건드리니까 미국이 가장 불편한 건 북한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무너지면 그냥 정말 순망치안이라기나요, 뭐라기나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그런 관계는 이제는 뗄래야. 중국이 자기네가 북한이 중국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게 다시 보게 되면 이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북한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연하죠.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너 우리하고 안 하려면 관고 한때 트라이벌 생겨가지고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몇 년 동안 상대를 안 했잖아요. 시진핑이가. 사돈 남보듯이 했잖아요. 아예 발도 안 하다 오늘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확 돌아버린 거거든요. 왜 거기다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을 잘 요리를 할 필요가 그래서 있죠. 그냥 맨발로 그냥 뛰어간 거 아닙니까? 너 그냥 한 달.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북한을 문 닫게 할 수 있는 건 중국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건 이런 모든 쌀값, 돼지고기값, 휘발유값, 기본 기초생활 필수품들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미중과의 갈등 이게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핵 문제는 영원히 여전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금 이걸 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유엔 총회 이제 이낙연 총리가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급히 볼턴이 경질된 그 시점을 시점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허겁지겁 어떻게 보면은 뉴욕행을 지금 택한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엄청난 그 뒷거래가 이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이걸 트럼프도 이번에는 물리칠 것 같질 않아요. 제가 봐서 트럼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모든 열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갈까?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 내년 총선과 연결돼 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급해요. 왜냐하면 네, 급하죠. 자 경제는 파탄됐어요. 네. 정치도 파탄됐어요. 민심도 동강내버려. 완전히 그냥 조국 바닥으로.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바닥으로 조국이라는 이 추락했어요. 암초에 걸려가지고 독재도 군사 독재 시절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야당이 반발하고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네. 전 국민이 약 한 60% 7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밀어붙였다는 건 이건 독재하고 이거는 군사 독재보다 더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거든요. 이건 독재, 이건 아집과 자기 고집과 아집과 그냥 국민을 짓밟아 버리는 행태 아닙니까? 이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항이 일어나면 삭발 릴레이가 아니고 몇 사람만 삭발하고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야당이 들고 일어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낭만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총리로 임명됐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럼요. 통일부 장관으로 됐다 제가 아는 분도 그 부인이 땅 한 300대 몇 대가 안 되는 것도 포천에서 샀다가 그냥 자기가 내가 그만두겠다 바로 사표 쓰고 내려오고 했는데 그만두. 아니 근데 이거는 온 비리투성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자, 암초에 걸린 모든 게 국정 난맥이야. 거기다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우리가 볼 땐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이르려면 전멸입니다. 이건 괴멸이야. 그렇죠. 괴멸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남북 관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어떻게 하더라도 유리그릇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된다. 그렇죠. 날 삶은 소대가리라 해도 좋고 미친 개다고 해도 좋고 아침 개가 짖는 것보다는 못해도 난 다 좋다. 나는 북한을 버리진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김정은이를 이렇게 또받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자신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수석 보좌관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말했어요. 그러면 명백합니다. 내년에 남북 관계마저 이제 완전히 트라이벌 생겨가지고 북미 관계 깨지고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방 날리는 순간에 그냥 아예 아작 박살나버립니다. 아작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온 이 국정 난맥은 이제 풀 길이 없어요. 경제, 민심, 정치 다 파탄됐는데 그래도 남북 관계를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가가지고 뒷거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거죠. 내가 주도적 역할을 당신이 주도적 역할 다 합니다. 나는 주도적 역할도 아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이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가서는 그게 뭐냐? 내가 북한을 제어하고 내가 북한에 우리가 마음을 돌려 세우고 핵 포기하게끔 만들어 줄 테니 북한이 그렇게 오게 하는 거 두 가지. 국제 제재는 안 풀어도 남북 관계에서 막혀 있는 우리 이건 옛날에도 이렇게 해왔다. 박근혜 이명박 때 해왔고 옛날에도 다 해왔다. 전두환 때도 이거 거들먹거릴 거야. 아웅산 폭파가 있었지만 이산가족 상봉하고 물자 북한에서 바꿔주고 한 거 생각났어요. 수입 물자 받은. 저도 그때 취재도 이걸 갔었습니다. 거론하면서 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아마 이게 유리구루처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상은 우리가 알겠다. 유엔 제재는 풀지 말아라. 국제 제재는 풀지 말고 남북 관계 특수송상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도 풀어달라. 이건 우리가 그리고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인센티브 그건 문재인이가 하노이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한 거 우리를 지렛대로 이용하라. 철도, 그렇죠. 도로공사 우리가 다 해주겠다니까 이걸 지렛대로 사용해 가지고 이번 하노이 회담 때 이거를 제시하라 그랬거든. 돈은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나라 경제가 지금 도로 철도 노는 데만 해도 160조가 아니 국민이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볼턴 경질하는 거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어요 저는. 볼턴을 누가 경질하라고 했냐면 김정은이가 경질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말을 하는 행태를 보면 나는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고 깨질 수 없는 관계고 아주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 미국에서의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게 가장 큰 성과래. 2년 동안의 재임 기간 중에 제일 좋은 성과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점점 돌아가는 것 같아. 왜? 키는 모든 건 우린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김정은이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기도 막살날 수 있고 여기도 세 나라가 다 막살날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 쏘게 되면 북미 관계는 깨야 되지만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미국 혼자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중국을 버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손잡게 되면 큰 문제거든요. 자기네 말 안 듣고 미국 말만 듣고. 그래서 전번에 작년도 이제 북미 회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맨발로 뛰어갔잖아요. 그냥 자다가 깨나서 비밀리에 뭐 초총이 무슨 초총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너 이제 우리를 배척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 없이 한국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 역할하고 우리가 한반도의 주권은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중재자가 아닌 주도권 역할을 하면서 중국을 패싱시키고 미국, 북한 우리하고 갔잖아요. 중국이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너 그래 이 꼬마야 조그만 놈아 너 내일 아침에 그래 모든 이 그 압록강 두만강을 딱 폐쇄해버리면 한 달을 못 버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심 위반에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맨발로 자다가 아침에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미국하고 하는 것도 한국하고 하지만 나를 빼놨다 너는 그냥 아웃이야. 그다음부터 4번이나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돌려서 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김정은이 키맨이 돼버렸어요. 트럼프도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서 이제 대외적 성과. 이제 트럼프는 대외적 성과도 있지만 이랄이라는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테러받은 상황에서 그냥 물러서면 완전히 호수아비가 돼버리고 종이호랑이가 돼버리고 종이사자가 되는 트럼프나 미국이 뭐 그렇게 막강한 불의 화력을 본다고 북한에 뻥치다가도 이제 좋은 관계 자기가 성과 이 나라 미국이 가장 큰 성과는 지금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라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걸 포착하고 문재인이는 이 틈에 틈새를 본 거예요. 틈새를 본 거죠. 북미 관계 틈새를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가서 자 풀어달라. 안 풀면 한미 관계 지소미아님이 깨진 거. 원래 지소미아 깨진 것 때문에 역사발 먹을까 봐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죠. 이 틈이 보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트럼프도 건경에 처해 있고 이란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 있고 모든 국제적인 대외 관계에서 악재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보다 자기가 제기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승산을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산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맨손으로 가갖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뭔가 선물 보따리를 지금 문재인이가 들고 갈 거예요. 그걸 뭐 까놓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모르는 거고 우리 국익과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도 내년 총선에 무슨 일이 있든 국익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한테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제재 완화도 좀 해지고 체제 보장 그래서 뭐 좀 무슨 새로운 협정을 하나 만들든가 정전협정 뭐 이거 해가지고 종전협정으로 하십시다 뭐 이런 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트럼프가 장사꾼인데 맨입으로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그래요? 뭘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저는 이미 무기는 다 사주겠다고 전번에 3번이나 이번 전번에 그 한미 회담 때 방위비 방위비 아니라 무기를 많이 사주겠다고 해서 고맙다. 3번이나 말했잖아. 그것 때문에 아주 김정은이가 난리 부린 거 아니에요? 아니 방위비 협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기업들 미국에다 투자 엄청나게 해버리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건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남북 북미 관계가 깨지면 잘 들어야 되면 이거 위험한 걸 보따리를 가지고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보따리를. 이번에는 협박하러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이제 건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미 관계도 깨지고 우리는 중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한미 이거 미군 주둔 비용도 우리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물론 이제 이 트럼프가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나 이 남북관계 특성상 옛날처럼 관계가 결의 협력하고 물자 들어가고 오고 가는 거를 풀어주겠다면 우리는 방위비를 올려주겠다고 하겠죠. 미군 주둔하는 것도 우리가 철저히 보장해주고 방위비도 뭐 10억 달러는 하지만 한 4억, 5억 달러를 그 방위비 올려준다고 하면 보수는 반대 못합니다. 그게. 그렇죠.
반대 못했죠. 누가 반대하냐? 네. 촛불 세력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이 촛불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야네들도 오정쩡하게 촛불 흉내나 낼 겁니다. 이제 만화씩 그러면. 그러면 방위비를 올려주고 보따리는 거야.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방위비를 올려주겠다. 너 미군에 대한 미군 이 주둔에 대한 우리가 철저하게 협조를 하겠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한미 관계를 깰 수가 없다. 아니 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깰 수 없다. 유리그룹처럼 해야 되겠다는데 그러면 미국을 제껴버리고 우리는 남북 관계 가겠다고 하는 거죠. 두고 보세요, 제 말씀에. 우리는 이제는 당신네가 막아도 남북 관계는 우리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서 하겠다. 우리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유엔사가 있잖아. 아니죠. 내 말 들어요. 유엔사가 있어도 막 힘들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이 얘기했어요.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유엔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전부 다 통과를 못하게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검열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문제라 그랬잖아요. 아까 북한이 남북관계 풀어주고 개성공단 이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게 첫 번째죠. 평화협정. 두 번째 평화협정.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방위비도 올려주고 모든 거 다 하겠다. 그러나 이걸 안 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우리 결의협력하겠다. 왜 못 막냐면 바다로 가고 지금도 막고 그렇죠. 있어도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로 한쪽 모른 척에 다 들어 바다로 가면 어떻게 막아요? 군함으로 막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초강수를 가지고 간다. 왜? 제가 제 말씀은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 팩트를 가지고 한번 제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낙연 총리를 보내려고 했다가 자기가 이번에 직접 가는 건 그전에 미국하고 마주서봐야 지소미야 뭐 욕밖에 먹을 게 없어. 왜 이거 깼냐 이거 어떡할 거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한미관계 단절하겠다 하면 세컨드 보니까 단번에 맞아버리는데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가고 피하려고 했는데 이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는 걸 보고 또 대외관계 국제관계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거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수를 가지고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합니다. 이 사람은. 두고 보세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 쏴줄 것 같아. 미사일 쏜다고 하면 내는 총선은 아주 그냥 아주 아작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하네요. 경제도 파탄 나고 민생이 아우성이야. 제가 식당을 하고 있지만 아우성입니다. 주변이 몽땅 식당이 안 돼가지고 뭐 지금 뭐 문 닫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런 바닥이거든요. 경제도 바닥. 우리 일반 소민 경제 바닥이에요. 일반 대기업들도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정치도 지금 바닥이고 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다가 암초에 걸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지금 파탄 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대고 또 북한이 미사일 또 쏴봐 이제. 이건 그냥 가네. 북한을 미사일 쏘지 못하게 하려면 북한의 하수인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개따 포주는 길밖에 없어.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미사일 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야 김정은이가 보수편 들어주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지금 미사일 쏘니까 문재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하네. 머리를 기웃기웃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이게 문재인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 쏘므로 해가지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도 저놈들 봐라. 너희는 안 써. 우리 안 됐어. 우리 불바다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하고 친하다고 이러는데 내 말 안 들어줄 거냐. 난 영원히 너하고 말이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ICBM도 쏠 거다. 뭐 이런.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압박하는 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국내 문제에서도 우리가 미사일을 얻어맞지만 우리는 남북관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조금 이제 돌아서게 되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유리그룹처럼 왔길래 유리그룹 아니고 깨졌더라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전쟁 분위기로 돌아서면 경제 민생 다 자 봐라 내가 맞냐 안 맞냐 이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고스톱 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미사일 쏘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거 불리한 게 아니라 천만의 말씀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확 반전돼서 또 4차 북미 정상회담 하고 안 그래요? 여기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판문점에서 또다시 뭐 갔다 왔다 하면서 몇 번 만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갑니다. 야 그래도 뭔가 남북관계 좀 풀리는 모양이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풀리면 우리 경제도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요게 또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볼턴을 지금 아웃시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흡혈귀다, 인간 쓰레기다 하는데 인간 아웃시키면서 오작품이다. 이건 늑대 이제 피해지는 얼마 늑대다. 전에 볼턴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볼턴이 주장한 것은 리비아 모델이란 말이에요. 선 핵폐기 후 보상인데 새로운 방법론을 얘기를 했고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도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 그래서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계산법에 지금 접점이 찾아졌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석 대표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죠. 북한에 대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풀려나갈 걸로 봐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한 미중 문제도 있지만 이란 문제입니다. 네. 이 이란 문제가 지금 아주 이거 핵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뭐죠?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지금 시한폭탄이면 이제 시간 돌아가면 터지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지뢰를 밟고 있어요. 때면 폭발하잖아요. 트럼프가 죽느냐 이란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 결단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 만나보고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의 강력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백인들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강력한. 유대인이 그래서 크죠.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가장 먼저 찬성한 게 미국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를. 그런 미국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지를 이끌어내면 이란을 공격해야 돼요. 근데 마침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공격했잖아요. 사우디를 누가 방어해 줍니까 지금? 미국 아니에요. 미국하고 동맹 아닙니까 사우디도. 중동에서 강력한 동맹국이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가 얻어맞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그럼 미국의 이 위상이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고 동맹국에 대한 방어가 이게 야 이거 뭐 지켜준다 했더니 아니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동맹 차원국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유리구처럼 다루고 있어요. 김정은이를. 친한 관계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는 마추켜 세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발을 하게 되면 이거 이란에서 도발하고 북한이 또 도발하고 미사일 쏘면 감당이 안 되는 데다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적기가 2016년도 말에서부터 2017년도 초 3월 달까지가 가장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어려운 기회. 우리가 무너졌죠. 여기 우리 보수가 여기서 무너지고 김정은이가 살아났죠. 지금은 김정은은 시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3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버렸어요. 그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은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고. 예. 이제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회담하면서 자기네 군사력이나 이거를 핵 실험만 안 했다 뿐이 계속 발전시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교하게 600km, 400km 아니 1m도 편차 안 나는 바위돌을 맞춰보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했고 이제 잠수함까지 만들어가지고 8,000톤까지 적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SLBM에다 핵탄두 소형 핵탄두까지 장착해서 만들어서 공개하게 되면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이제는 힘들어 점점. 그 핵무기가 40개나 60개 땐 괜찮지만 100개 이상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힘든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40개 있을 거다. 40개 싱가포르 이후에도 한 10개 더 만들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근데 그건 플루토늄일 때나 그렇지만 농축우라늄일 땐 몇 개가 안 돼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도 지금 노림수가 SLBM 만들어 놓고 잠수함 신형 핵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해서 이제 북미계가 깨지면 이제 한번 발사하고 우리는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는 순간에 그냥 제어가 안 돼요 그때. 미국이 공격을 못 해. 그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 일본, 그다음에 태평양 함대는 깨질지도 몰라요.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르고 전쟁한다고 하면 미국이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걸 다 읽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미사일 몇 개 쏘면서 쥐락펴락하고 너 우리한테 들어올래? 북미 관계는 깨지는 건 불보듯 명백한데 그때 우리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금 최후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 쏘면서 너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우리 한국을 주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맞춰줘요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의도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 원래 뭐 의도 아니라도 의도 알고도 갈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그런데 이번 그런 북미 회담이 잘 되겠냐? 이번에는 북미 회담이 협상 타결이 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타결이 된다. 네, 되죠. 왜? 트럼프가 내년 대선이 중요하지. 있다고 뭐 북한 협상 아니 뭐 되고 나서 봐야지.
왜 그러냐면 볼턴을 강력하게 경질해 버렸어요. 예. 이 마지막 마지노선이 폼페이오 아니고 볼턴 아닙니까? 볼턴이 그래도 초강경 나는 볼턴을 초강경파로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어떻게 다 모든 걸 열어주냐? 예. 핵 포기하고 열어줘도 늦지 않는다. 아니면 핵 포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핵 포기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라 그랬거든. 예. 그 의지가 뭐냐? 지금까지 핵 활동 종이장에다 리스트 내놓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트 내놓으라는데도 안 내놔. 포괄적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핵 활동에 대한 리스트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거든. 안 내놓는 게 아니라 못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왜 감춰놓은 게 너무 많아서 예. 이걸 볼턴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트럼프는 장사꾼이지만 볼턴은 장사꾼은 아닙니다. 자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초강경론자는 여기 있는 좌파 친북 정북주의자들은 그자들은 그냥 볼턴이 뭐 그 볼턴을 시비전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했던 사람까지도 그놈 그 작자라고 하는 이런 야 참 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온 나라 사람인지 난 좀 묻고 싶어요. 그 볼턴을 그렇게 악랄하게 훑었더니 결국은 트럼프가 아주 질책성 경질했단 경계를 말이야. 해버리죠. 그러면 그 의도는 뭐냐? 김정은이 손을 들어줬어.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제정신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협상 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북한도 뭔가 좀 그래도 명분은 갖고 나올 거다. 명분 안 가져오나? 아니 지난번에 보십시오. 영변 플러스 알파를 자, 요구했다니까. 자 이제 봐요. 내가 그 말 다 했어 벌써. 그게 무슨 말이냐? 용변은 이미 쓰레기 때문에 산송장이야. 사람으로만 시체. 산송장. 그렇죠. 뭐 이게 쓰레기 고철된 때문에 거죠. 고철된 내가 이거 지금 말하는 게 10년 전부터 말한 거거든. 이거 방사능 오염돼 가지고 중국 영변 국경에 가면 방사성 날아오는지 방사물질 나오는지 기축 장비까지 달아놨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해. 네.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 덤이야. 미국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알파를 했는데 시간 얼마나 갔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고반되죠. 2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이니까 이제 좀 있어요. 엄청 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한 6천 개, 8천 개, 12,000개 있던 원심 분리기를 한 4천 개 정도 놔두고 그래 우리 다른 건 다 빼서 또 땅굴에다 또 지금 감춰놓고 또 우라늄 생산하고 있어. 이걸 내놓는 거죠. 원심 분리기, 농축 우라늄 시설 우리가 공개하겠다. 알파 하나. 그러면 이걸로 덮고 넘어갑니다. 1차로. 이제 거기서 네. 끝인가? 아니죠. 트럼프도 그래 큰 거 내놨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보자고 했던 농축 우라늄 시설 다 조금 내놓고 뒤로 다 빼서 다른 데서 또 만들게 해놓고 이 시간을 넣으면 북한은 두더지 새끼들 두더지처럼 땅굴 파는 데는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북한도 있었지만 북한은 모든 게 김일성이 지시한 갱도와 네. 원자폭탄 떨어대도 끄떡없는 자, 산 정점에서부터 갱도 밑에까지는 여기는 그냥 바닥으로 들어가면 몇백 미터 밑에 갱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모든 군사시설 북한의 탱크나 비행기까지 다 구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게. 알파를 내놓더라도 전혀 내놨더라도 이제는 시간을 놔버려서 전혀 다 빼돌리고 또 별 하나, 영향가 없는 걸로 영향- 내놓고 이거 내놨습니다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러면 큰 보따리 정말 심장과 같은 보따리 용변도 심장이다 근데 심장 무슨 개똥부터 심장이야. 그러니까 알파 농축 우라늄 원시 분리기 한 3,000대 쫙 진열해 놓고 야 정말 내가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심장을 때려넣는 누구나 이거 내놨다. 이러면 트럼프는 이번엔 이걸로 협상 타결 두고 보세요. 이건 뭐 불바다 뻔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여기 문제 잠시만 여기에다가 문재인이는 자 이렇게 큰 것들 내놓으니까 이번에 내놓는다. 그러니까 군광산 개성공단 풀고 풀어주라. 교류협력 문제는 국제 제재는 가더라. 이게 풀리면 국제 제재도 안 됩니다. 다 뻥커나요. 다 뻥커나. 어디 구멍이 하나 나면은 다른 왜 것은 그러냐? 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 우리나라 경제의 50%가 외국 자본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이리로 들어가는데 뭐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뚫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제재가 뭐예요? 제재고 뭐이고 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왕이가 중국에 예. 외상이 북한 들어갔었잖아요. 뭐 김정은 면담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뭔가 북한의 속셈을 파악해 왔을 거고 또 이도원 우리 평화협상본부장 있잖아요. 교섭본부장. 그 사람이 또 왕인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북한 갔다 온 뒤에. 그러면은 한국과 북한, 중국 간에 뭔가 나름대로 물밑에서 거감이
뭔가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왕위 같은 건 두 가지 문제를 보는데 하나는 우리 쪽 제의를 받고 갔고요. 우리 쪽에. 아, 뭔가 중국에서 미션을 좀 아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내년 총선이 걸려 있으니 우리가 지금 친중 정부로 가고 있는데 북한 때문에 걸림돌이다. 너희가 가서 우회적으로 좀 말하라. 이게 첫 번째. 쓰리 쿠션을 했구만. 당연하죠. 근데 세상에 왕위가 아니 그것도 외교부장이 또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높은 사람이 이도훈이한테 브리핑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상에 왜 북한에 갔다 와서 오자마자 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적이 있었냐고요 지금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처음에 갈 때부터 이도훈이가 가기 전에부터 준 거예요. 왕위가 간 것은 분명히 우리가 남북관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남북관계 풀어달라고 사주를 했고 첫 번째 그래서 왕위가 왜 여기 친중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그렇죠. 정복주의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라고 정부가 말했잖아요. 같은 사회주의자들끼리 정권 잡고 공유하는 게 미국 전자에 좋거든요. 앞으로 내다보고 그래서 왕위가 갔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속도를 조절하러 간 거죠. 미중 관계가 지금 이게 암철 만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렛대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한테도 그럴 겁니다만 내가 가서 북미 관계 좀 풀으려고 했다. 말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급작스럽게 최선희가 왕이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최선희가 성명 발표 아닙니까? 이거 우리 만나겠다. 만나자. 그런데 북한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 나올 때는 완전히 미국과 갈라서던가 아니면 협상 타결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물밑 조율 하잖아요, 지금. 물밑 조율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북한에 양보하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미국이 생겨서 지금 2년 동안 가장 내가 집권해서 가장 큰 성과는 북미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깨지면 그건 무슨 개망신인가, 그게. 이번에 그 수석 대표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김명길 그 사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김명길은 비건의 이제 상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외무성에 근무하고 이제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를 졸업하고 평안북대 신우주라는 데 가서 이 친구 신우주 외국어 학원이 있거든요. 각 도마다 외국어 전문 학원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는 곳이네. 제가 평양 외국어 학원이 있듯이 신우주 외국어 고등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갔는데 이 부모는 도당 간부, 독급 간부, 그러니까 아마 도당 뭐 비서 정도의 그 간부의 그러니까 큰 간부는 아니죠. 중간급 간부인데. 그래도 그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위층이죠. 아이 고위층이죠. 그것도 완전 뭐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완전 고위층이 들어가는 인물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관계대학에서 공부하고 외교부에서 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94년도 핵협상 미국하고 할 때도 핵협상 팀에 속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전문가네. 네,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이번에 이 눈도장 찍어 온 건 베트남 대사로 가 있었잖아, 이 친구가. 김정은이 방문할 그렇죠. 때. 베트남 만약시 하노이를 방문 안 했더라면 김정은이가 이 친구는 뜨지 못해요. 그리고 올라오진 못해. 그러나 하노이에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부각을 됐고 김정은이를 만나면서 그러면 접견자가 되고 대단한 사람.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버려. 확실히 찍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던 그 사람은 함부로 잡아도 못 가,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이 접견할 때 보니까 유공자가 돼버려. 이제 죽으면 바로 유공자가 돼요. 김정은 접견자라고 해가지고 1호 접견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냥 같이 집단으로 사진 찍은 사람도 이거 유공자 되어 받는 판에 1대1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하노이에서 있는 2박 3일 동안 전적으로 이게 다 보장성원으로 했잖아요. 물론 김용철이 통정부 애들 나가고 외무성 다 나가서 최선이 나갔지만 기본 역할은 김용길이가 역할을 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할을 한 게 김여정이죠. 여 대사관을 방문하게 만든 것도 김여정이라고 하니까 이미 김여정과 김용길이는 서로 전화 주고 받으면서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가기 전에 이 모든 의전이요 뭐 다 김여정이가 다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챙기니까 김용길이하고 계속 전화 연계도 하고 사람도 파견해서 체크도 하고 하는 과정에 둘이
연애한 거 아니고. 케미는 맞은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똑똑하네. 김여정이 눈에 드니까 바로 전격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고. 김여정이가 또 오빠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격 대사가 방문하게 좀 똑똑합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절대 충성하는 자로 되거든. 김정은이한테도 충성하지만 김여정이한테도 충성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김용일이가 떴는데 그래서 이번에 김혁철이가 깨져나가고 그 서리 없이 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범 수용소 가든지 정치범 수용소 갈 바는 차 죽는 게 훨씬 낫죠. 그 고통을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대신에 지금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용철이는 장금철이가 올라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외무성에서는 이용호가 아니고 최선희가 이제 전면에 부상할 겁니다. 예. 이 모든 걸 최선희를 통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열 정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정비가 끝난 거 아닙니까? 정비가 끝나 비건이하고 이제 협상을 하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관 교수님 예측대로 이번 협상은 어떻게 됐든 모양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 간에 3차 정상회담이 그렇죠. 연말이든 내년 초든 열릴 것 아닙니까? 결국은 4차 정상회담 되는 거예요. 이번에 3차 판문점에서 판문점은 또 3차라고 안 하니까. 그건 회담은 아니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 그래도 어쨌든 만난 건 만남이니까. 그러면은 뭐 빠르면은 연말 그러면 내년 초 정도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금년 연말은 아닐 것 같고요. 내년 초? 너무 급하니까 내년 금년 말은 넘길 것 같고 금년 동안 하여간 재선 일정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는 협상 타결로 갈 겁니다. 협상 타결 쪽으로 가야 뭐 공동 성명 나오고 할 거 아니까 협상 타결 쪽으로 가는데 만나자마자 오케이 됐다 하면 이것도 모양새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밀고 당기고 하는 척 좀 해야 봄쯤. 되나.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가고 내년 초 2월에서 3월 달이 가장 적합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걸로 4월 선거가 있잖아요.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판문점 왔다 가고 판문점에서 할 확률이 99%거든요. 지금 강 교수는 이제 지금 4차 4차 북미 애매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아니 이렇게 하면 돼. 4번 만남이다 하면 돼요. 정상회담보다 4번 만남. 이번에 네 번째 판문점에서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한번 좀 와달라 하니까 바로 뛰어와가지고 우리 쪽에 넘어와서 만났잖아요. 예, 판문과. 이번에는 평양으로 초청했는데 그건 내가 준비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간다. 그쪽에 통일각 있잖아요. 통일각 쪽에는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때 지난번도 잠깐 김정은이가 올 때 살짝 넘어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통일각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방북입니다. 통일각에서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효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뭐냐 이미 북미 관계가 타협을 봤다는 건 남북 관계는 이미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죠. 남북 관계는 자동으로 풀어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그러니까 내년 2월이나 이쯤에 해놓으면은 자동법으로 굉장한 쇼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도 한 달이 낄라나 지난번에는 완전히 패식당했잖아요. 이제 끼려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 다 풀어주고 그러면 끼우죠. 그리고 이번에 4차 북미회담 한다는 거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 만나서 타협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호상 타협이 됐기 때문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게 돼요.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다 또 포줘야 돼 이제 또. 자 철도 착공식 했어요 안 했어요? 착공식은 했는데 착공식 했으니까 지금 북한이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이거 이제 철도 깔자고 한다. 착공을 했으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면 왜 못하고 있냐고 하면 우리 북한 쪽이 왜 못하네? 미국 북미 관계 안 풀려. 이거만 풀리면 우리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사천리는 모든 게 다 풀리게 돼서 다 깨져 우리는. 뭐냐?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받게 되면 유엔사 철거 이게 되면 그냥 한반도는 정말 그야말로 풍지박산 나고 쪽박차게 되는 거죠. 근데 쪽박 차는 거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이 굶어 죽건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이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정권 잡고 주사파 이자들이 정권 잡고 있는 한 포진해 있는 한 그런 건 안 나무냐 안중에도 없어. 오직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북한에 포주고 북한하고 손잡고 마치도 한반도에 평화가 된 것처럼 위장 공세로 갈 겁니다. 위장 평화 공세로 갈 거라는 거.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 제가 절절하게.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지금 위험하게 가고 있는지. 그렇다고 내년에 남북관계 확 풀렸다고 해가지고 야 이것도 뭐인가 봐 해내. 절대 고개 꿈에. 왜?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우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집권자들 미국이든 우리든 그런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국민, 국가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중에 가장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핵 통계를 해주고 지금까지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아주 국가적 재앙이 된다니까.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에 완전히 목이 그냥 꽉 틀어 잡히는 형국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니.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도 뭐 북한도 아무 관계도 없어요. 북한이 베트남에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산당이 남부월남을 점령해서 봐. 얼마나 화려하게 잘 사냐. 야, 너까지 그 남조선 내가 하나 먹어 치워도 뭐 사. 그건 너 나하고만 친하면 돼. 중국 말고 나하고 친하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이걸 보여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TV, 유튜브에서도 방송할 때 많이 했지만 미일 관계가 철통처럼 가면서 이 마지노선을 일본의 해상 경계선 자기네 그 있잖아요. 이즈 말고 그 해안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일 방어선이 후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됐다고 보고 한반도를 적으로 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했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벌써 오래졌어요. 이거 석 달 전에 나온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게 위험하게 미국이 보는 건 자기 자기 국익이 우선이야. 국익을 내려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버리는 건 그렇게 뭐 힘든 일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특히 트럼프가 볼 때.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장사 이속으로 따지잖아요. 정치적 관계도 장사. 이게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이로울까? 이것만 보지. 동맹이고 뭐이다. 볼턴 경제라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볼턴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잖아요. 트럼프 자체가 트위터에서. 인간 쓰레기를 만들더군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트럼프나 문재인이나 내년 재선, 총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국가적 국익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 똑바로 부릅뜨고 봐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하면 지금 과반도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조국 밀어붙이는 거 보고 못 봤어요. 이 비투성이인데다가 난 이 사람만 보면 조국이라는 말 조씨라고 막 열받아 죽겠는데. 조금 있다가 조국 얘기를 하십시다. 일단 1부 마치겠고요. 2부 계속 시청 바랍니다.